네, 2018년 12월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에 축하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기대감에 부풀어야 할 날이었는데 이날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환자의 주의를 일부러 끌고요. 간호사들을 피신시키던 임세원 교수가 결국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에게 당시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어제 법원에서는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 이게 뭐냐면 다른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분을 말하는 건데 이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판결을 냈습니다. 자, 이 판결을 받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출발사 아침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고 임세원 교수의 절친 아니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끝에 어제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 감회 어떠십니까? 네, 유가족이 이제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보상을 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묻는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 의로운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마음을 꼭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법원의 결정과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예. 자, 뭐 당시 이 법원 판결 들으시고 또 뭐 좀 우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소리내어 울기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판결. 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유족들이 그동안 도움을 준 뭐 병원의 동료나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임 교수가 하늘에서나마 위안을 받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작년 연말에요. 저희 YTN 라디오에서 고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를 했고요. 그 자리에 우리 백 교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는데. 네. 자, 그 밖에도 이렇게 임 교수를 생각하는 마음, 모였던 게 좋은 결과로 뭐 이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뭐 YTN 라디오의 추모 콘서트에도 또 우울증을 겪어본 뭐 가수분들이나 오셔서 마음을 같이 해주셨고 뭐 워낙 그 책임감이 강한 친구였었는데 그 본인이 또 환자의 자살의 경고 신호를 놓쳤다는 어떤 자책감에 이제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하는데 헌신했었고요. 뭐 자살 예방의 날에 또 이런 판결을 받게 돼서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세원 교수, 뭐 생전에 좀 어떤 의사셨습니까? 워낙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는데 사실 뭐 많이 아팠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그때 본인도 심한 우울증을 겪어보기도 했고 그걸 드러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신과에 다니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이게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사고 후에 빈소에 찾아오신 분들의 한 3분의 1이 환자 보호자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어떤 따뜻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전해주시기도 했고 그게 가장 큰 위로였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임 교수께서도 그때 생전에 실제로 뭐 허리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또 우울증 때문에도 실제로 많은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허리가 워낙 아픈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심했는데 그때는 자기도 우울증 치료 전문가인데 처음엔 몰렸다고 얘기했고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본인도 도움을 받고 극복하고는 이제 나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책을 써왔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말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좀 이 어린 친구인데 좀 편견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뭐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알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세원 교수의 어떤 희생 이후에요.
복지부에서 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의위원회가 네. 그런데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작년에 임세영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의로운 죽음, 의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보훈과 통합돼서 보상이 없이도 명예를 통해 예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사상자 관련 법률이 보상과만 연계돼서 기준이 매우 좁습니다. 이게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을 여기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었고, 이 때문에 이제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사회적 의인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에서 예우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상자로 어떤 인정을 받는 게 사실상 거의 어찌 보면 불가능한 그 까다로운 규정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걸 추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을 못 받은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뭐 그쪽에서는 또 어떤 형평성이나 또 사회 통념상 뭐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적극적이라는 것의 어떤 범위가 좀 좁게 형성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 뭐 다행스럽게 재판부에서는 임 교수가 이제 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에서 다행히 이렇게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관련법 개정 이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이 부분도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인정받지 못한 분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천안함이나 국가유공자의 예우 문제나 국가유공자 문제나 상당히 이제 좁은 기준이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좀 더 포괄적으로 명예와 예우를 하는 것이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을 또 더 넓게 만드는 이득도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우리 유족들이 복지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는데, 뭐 이를테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습니까? 뭐 사실 저도 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픈 CCTV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이제 처음엔 임 교수 방향으로 공격을 하다가 이제 문을 열어준 간호사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또 그쪽을 공격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 반대 방향으로 가던 임 교수가 이제 멈춰서 두 번을 뒤를 돌아보고 또 스테이션 쪽으로 신고해라, 뭐 앉아있는 대기하던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해자가 방향을 돌렸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느라 정작 자신이 대피할 시간을 놓쳤고, 사실 그 6초 후에 경비원이 출동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범죄에 포적이 됐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다행히 또 임세원법, 이른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5일에 또 안타깝게도요, 부산에서 신경정신과병원에서 환자에게 또 의사 한 분이 심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부산의 고 김재원 원장님의 사고도 참 마음이 아프고, 사실 저희 1945년 이후에 신경정신의학회 생긴 다음에 딱 이 두 건입니다. 물론 흔하지 않고 매우 예외적이지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방치된 환자가 늘고 보호자도 없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작년에 통과된 임사헌법에는 이제 의료인 북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중증 정신질환의 문제의 경우에는 뭐 처벌 강화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입퇴원을 국가가 결정하고 네.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지속적인 치료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이런 정신질환 앓는 환자분들이 사실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이 같이 강화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우려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소형병원이 더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형병원이 사실 100병상 이상 이번에 뭐 안전수가 같은 걸로 경비의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는데 100병상 이하나 의원급을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8, 90년대 미국, 유럽에서도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된 바 있고요. 영국 같으면 이게 정신의료기관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기 전에 일단 출동부터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경찰이 지켜준다는 인식이 예방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복지부에서 이제 경찰과 연결되는 비상벨의 설치를 의원급과 소형병원에도 지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백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가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중앙 자살 예방 센터장도 맡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또 예방법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이 아직 OECD 1위인데 임세원 교수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보이는 자살의 경고 신호를 보고 다가가서 마음으로 듣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복지나 의료 자원에 연결함으로써 희망을 같이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의 아픈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인터뷰 마치면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8년에 제작했던 자살 예방 다큐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를 오후 2시 20분에 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